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LA 선셋 스트립 슬레이어즈로 알려진 커플 킬러 더글러스 클라크와 캐럴 번디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캐럴 번디라는 여성이 사악하고 매우 무섭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캐럴 번디는 단순히 더글러스 클라크의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에 깊이 관여했으며 때로는 직접 무고한 희생자를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끔찍한 킬러 커플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사악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증거가 제시되면서 킬러 커플이 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극적인 부분에서는 자막이 없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1948년 3월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더글러스 데니얼 클라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 제도기자, 국제해군 정보 장교로 클라크는 비교적 안락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직업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고 인도, 스위스, 마셜 제도 등 37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제네바 국제학교에 다녔으며 10대 시절부터 여학생들과의 성적 모험을 녹화하는 등 어두운 성적 환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 공군에 입대하여 콜로라도와 오하이오에서 복무했습니다. 공군에서 전역한 후에는 주로 정비공으로 일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후에는 수도국에서 증기발전소 운전사로 일했으나 이후 버뱅크에 있는 비누 공장에서 운전사로 일하다가 결근과 동료들에게 폭력적인 위협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더글러스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데이트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깔끔한 외모와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미국 소년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점이 많은 여성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의 자존심은 지나치게 커졌고 여성에 대한 태도는 점점 끔찍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나잇 스탠드의 왕이라고 칭하며 다양한 여성과 성적 경험을 녹음하여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의 여성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프랑스식 대화 뒤에는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강간 환상에 집착했고 사망자와의 성관계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오랫동안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과 좌절을 느끼며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성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미치광이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자주 그가 가진 차갑고 죽은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사진 중 일부는 폴터가이스트의 케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에게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는 여성에 관해서 자신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중년의 불안한 주부 유형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마치 슈가베이비처럼 외로운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생활하다가 밤에 몰래 빠져나와 젊은 여성들을 만나며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1979년) 캐럴 메리 번디는 학대하는 남편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쳐 결국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캐럴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42년 8월 26일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끔찍했습니다. 캐럴의 부모님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가 겨우 11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캐럴에게 집안을 돌보고 자신과 함께 침대에서 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럴은 정기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럴은 귀여운 소녀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성적 학대 피해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재혼했기 때문에 캐럴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탁 가정에서 위탁 가정으로 옮겨 다니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캐럴은 학대하는 남자들에게 익숙했지만 1979년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시 캐럴의 직업은 간호사이며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존 잭 머레이라는 남자에게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잭은 멋지고 약간 매력적인 남자처럼 보였으며 인기 가수 톰 존스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수였고 가끔 리틀 내슈빌이라는 LA의 바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많은 LA 사람들처럼 잭도 스타덤을 꿈꿨지만 그의 커리어는 그가 바랐던 만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캐럴이 외로움과 취약함을 느끼고 있었고 잭이 그녀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잭은 그녀의 두 아들에게도 매우 친절했고 그들이 이사하는 것을 도왔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캐럴은 잭을 멀리서 존경하기보다는 그에게 사로잡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수를 다했습니다. 잭은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럴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파트 변기를 틀어막아 그를 초대할 명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캐럴은 잭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들의 관계는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캐럴은 잭의 관심을 즐겼고 잭은 그녀의 시력에 관하여 도움을 주며 적절한 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럴은 꽤 오랫동안 시력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잭의 도움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잭은 또한 캐럴이 실명 등록을 하도록 도와주어 매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캐럴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완전히 실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를 받기 위해 의사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조금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잭과의 관계는 캐럴에게 섹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캐럴은 잭을 완전히 독점하고 싶어졌고 잭의 아내에게 $1,500를 주고 잭을 떠나라고 설득하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시도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났고 캐럴과 잭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캐럴은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캐럴은 잭과의 관계가 끝난 후 슬픔을 달래기 위해 리틀 내슈빌 바에 갔다가 그곳에서 더글러스 클라크를 만났습니다. 더글러스는 캐럴이 찾던 사람이었고 외롭고 취약한 여성으로서 그에게 돈을 주고 돌봐줄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서로를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캐럴은 더글러스에게 집착을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했고 더글러스는 캐럴과 병든 환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올바른 정신의 여성이라면 더글러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캐럴은 그의 모든 말에 찬성했습니다. (1980년) 여름 캐럴과 더글러스의 관계는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더글러스는 자신의 왜곡된 환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고 캐럴은 이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더글러스가 젊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행위를 할 때에도 캐럴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흥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렬한 사도마조이즘적 관계를 발전시켰고 더글러스는 자주 젊은 여성을 아파트로 데려와 3자 관계를 즐겼습니다. 더글러스는 성행위 중 여성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위험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캐럴을 설득해 권총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청바지 뒤에 총을 꽂은 더글라스의 모습을 보고 캐럴은 영웅적인 인물로 강하고 능숙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사랑의 노예 역할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글러스는 지역 공원에서 납치한 11살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소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캐럴은 더글러스가 소녀를 학대하는 동안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980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렌시아 하수처리장 바닥에서 2명의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발렌시아와 제인 도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11일 이복 자매인 15세 지나 나라노와 16세 신시아 챈들러는 헌팅턴 비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다음 날 두 소녀의 시신은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았으며 더글러스는 소녀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특정 장소로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한 다음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이후 소녀들의 시신을 차고로 가져가 시체를 희롱하고 포즈를 취하게 한 뒤 고속도로 옆에 버렸습니다. 더글러스는 이러한 끔찍한 세부 사항을 캐럴에게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캐럴은 리틀 내슈빌 바에서 비밀리에 잭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잭의 밴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캐럴은 다시 더글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더글러스는 잭을 강렬히 미워하며 캐럴의 관심을 빼앗는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6월 24일 24세의 직장 여성 카렌 존스의 시신이 버뱅크의 한 스테이크하우스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총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아침, 경찰은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티에서 발견되었고 시신이 참수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머리를 찾지 못했지만 남은 유해를 통해 20대 직장인 엑시 윌슨의 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엑시 윌슨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입니다. 더글러스는 그녀의 머리를 집의 냉장고에 보관했고 캐럴의 아들들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집에 없을 때 주방 테이블에 머리를 올려놓아 캐럴을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캐럴은 머리를 가지고 놀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캐럴은 즐거웠으며 나는 그녀를 바비 인형처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글러스는 엑시의 잘린 머리를 욕실 샤워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머리에 성행위를 했습니다. 머리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꺼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결국 더글러스는 머리를 상자에 넣어 할리우드의 어느 골목에 버렸고 6월 27일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7월 25일 선셋대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녀 역시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말리부 근처 퍼누드 지역에서 사냥꾼이 또 다른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그녀도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1980년 8월 26일 캘리포니아주 유올에서는 작업자가 악취의 근원을 조사하던 중 급수탑 근처에서 신원불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관절이 다소 분리된 상태였고 여성은 두개골의 총알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스웨트 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의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안 그녀의 머리 뒤를 쏘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는 사후 강간을 당하고 시신은 유기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럴은 리틀 내슈빌 바에서 술을 마시며 잭과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과 더글러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잭은 더글러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캐럴은 갑자기 술이 깨고 자신이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벤으로 유인해 평소처럼 섹스를 했습니다. 그때 잭은 캐럴에게 머리에 총을 맞고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캐럴은 잭의 머리에서 추적 가능한 총알이 발견될까봐 그녀는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베어서 더글러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서 잭을 데려왔다고 말했는데요. 더글러스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그의 머리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의 머리는 나중에 캐럴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외딴 곳에 던져졌습니다. 잭의 시신은 이웃들이 잭의 차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며칠 후 잭의 유해가 그의 벤에서 발견되었을 때 캐럴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잭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목격자가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이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붕괴되었고 결국 더글러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충격을 받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캐럴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집이 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잭의 머리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잭이 차에서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목격자와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캐럴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과 사진을 발견했고 두 사람은 체포되었지만 서로가 범죄 혐의를 상대방에게 씌우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된 후 살인 무기가 더글라스의 직장에 숨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캐럴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녀는 살인 현장에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글러스는 1983년 1월 28일 1급 살인 6건과 살인 미수, 난동 및 유해 훼손 1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982년에 시작된 소송에서 더글라스는 법원을 오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캐럴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으려고 변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언을 하는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9일 캐럴 메리 번디는 신부전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더글라스는 변호인 역할을 하며 캐럴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캐럴을 비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믿지 않았고 그는 1983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2년 재심에서 그의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캘리포니아 사형수 감옥에 있다가 2023년 10월 11일 75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법적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극악무도했던 커플은 반드시 지옥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찬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